안녕하세요.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그 수고의 반복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행복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욕망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지금이라는 빛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나로서 내게 있는 것을 누리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끝없는 원함, 대상 바꾸기 쳇바퀴 구조에서 발을 빼고 즉시 자유로워지세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노력에서 평온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쉬십시오. 아무도 나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 빼고요. 마음 공부나 독서, 자기 개발을 잘못 접근하면 이 역시 끝없는 대상 바꾸기로 나를 탈진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행복에 대한 방법론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욕구와 욕망입니다.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감 자체가 욕구는 앞에, 욕망은 뒤에 배경으로 깔린 듯하죠. 맞습니다. 욕구와 욕망은 사전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욕구는 need, 즉 충족되면 그 추구함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일시적이나마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욕망은 desire, 충족이 불가능한 원천적인 원함, 결핍감입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셨던 라캉은 욕망이란 요구에서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진 잉여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적으로 단순히 이야기하면 무엇인가를 원하는 근본적인 요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의 욕구로 드러나며 그것이 충족되면 잠시 멈추었다 다시 다른 욕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요구의 밑바닥에 깔린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속성이 있으므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목표를 세우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원하는 원함은 대상에 대한 욕구로 드러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만족이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좌절하면 욕망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하위의 것으로 꽝 대신 달그로 그 대상을 바꿔서 어떻게든 그 욕구를 채워갑니다. 재미있는 구조죠. 그렇다면 이 욕망과 욕구의 충족을 자유라는 것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유, freedom, 듣기만 해도 설레시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모르는 것에 가슴 설레고 끌리고 그러잖아요. 자유를 알고 그것을 욕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욕망하지 않는 게 자유잖아요. 단지 지금의 나를 부자유스럽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무작정 자유하면
좋게 들리죠. 자유롭고 싶다는 것은 근본적인 욕망, 원함이라는 구조적 본성에서 노연하고 싶다는 것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 자유롭고 싶다는 것 자체가 욕망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자유롭고 싶다는 것은 내가 뭔가에 매여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럼 그 매인 것을 풀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풀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못할까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외부의 대상에서 얻는 반사적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둘 다 가지려는 성향 때문이죠.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결혼한 남자가 늦게도 들어가고 마음대로 술 먹고 애인도 사귀고 이러려면 돈이 아주 많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상대에게 더 큰 반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한에서요. 하지만 상대가 더 이상 돈을 반사적 이익이라 여기지 않게 되면 끝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표현을 했죠. 돈은 주조된 자유다 라고요. 모두가 돈을 반사적 이익으로 대상에 투사한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의 사랑, 평화, 마음의 평온,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일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자기 욕구의 대상을 최소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다는 욕망은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출발이 잘못되었죠. 지금 여기에 내가 구속되어 있고 매여 있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면서 살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것이 바뀌면 자유를 누릴 것이다. 어때요? 바로 지금 여기에 불만족, 지금 여기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죠. 이것이 교묘한 욕망의 구조적, 영속적 불만족 상태를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항상 나는 죄인이에요. 조금 바꿔도, 지금 현재를 조금 바꿔도요, 환경을 바꿔도 다시 또 지금 현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욕망의 구조가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금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관찰하게 되면 그렇게 자유하고 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자유라는 게 지금의 내가 주체적으로 지금 여기의 삶을 향유하는 것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부러워하고 되고자 하는 무엇이 혹시 자신의 욕구를 즉시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구의 즉시 충족은 돈의 양과 비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도스토옙스키의 말과 같게 됩니다. 이렇게 욕망의 구조를 자유에 연관시켜서 잠깐 이야기해 봤고요. 욕구의 충족은 그것이 충족되면 다른 욕구로 바로 옮겨타기를 합니다. 이런 끝없는 옮겨타기가 사람을 육체적 질병으로 정신적으로는 탈진하게 만들죠. 번아웃. 이런 문제 상황을 일찍 간파하신 분들이 거기 보면 서울대 다니시다가 이렇게 출가하시고 하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종교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의 길을 가시면서도 끝없이 욕구 충족으로 가시는 분도 많죠. 그렇다면 이 욕망의 구조적 문제에서 어떻게 좀 편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요, 나의 욕구 충족 미루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면 미룰 수 있어요. 무조건 미루는 것은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미루기라고 하는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그것을 즉시 할 수 없을 때 수동적으로 겪게 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잘 견디는 사람을 우리는 통제력이 강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스트레스만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더 큰 욕구로 당장의 욕구를 누르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아요. 큰 케이크를 상으로 받기 위해 지금 놀고 싶은 것을 참고 공부하는 아이 같죠. 더 큰 욕구일 뿐 그건 역시 욕구와 충족이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욕구 충족을 즉시해서 조금씩 뒤로 미루다 보면요, 가장 큰 이점은 욕구가 계속 대상을 바꾸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욕구 충족을 미룰 수 있는 이유예요. 계속 변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의 독방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욕구가 생기겠죠. 가장 큰 것은 이 문을 열고 나가고 싶다는 것일 겁니다. 근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벽에 낙서하고 벌레도 잡고 그러면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문을 열고 나가도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면 아주 그것에 적응해서 살게 됩니다. 밖에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좌절되고 대상을 바꾸면서 처음의 욕구가 사라지기도 해요. 욕구의 모양 바꾸기에 대해 예를 든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적절한지 좀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욕구를 뒤로 미루다 보면 내 안에 욕망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욕구 충족을 뒤로 미루는 것은 바로 이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매 순간 어떤 욕구로 떠오르고 나는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즉시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괴로움을 겪게 되죠. 이때 그 욕구 충족이 뒤로 밀려가면서 그 욕구 충족의 대상이 계속 변해가다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바이런 케이트의 그 4가지 질문법 자체도요, 이 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로 계속 깨가면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계속 깨져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원함이 없는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진정한 자유의 끝은 그 원함이 무엇인지, 그 욕구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욕구의 충족을 조금씩 미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이 욕구를 참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늘 욕구가 충족되는 게 아니거든요. 욕구와 충족은 그 근원인 욕망의 실체를 모르는 한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미루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충족이 가능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충족시키시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다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욕구의 충족 뒤에 무엇이 오고 미뤘을 때 무엇이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과정이 무의식적 삶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나의 삶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서 욕망과 욕구에 대해 한번 다뤄봤습니다. 늘 지금 여기에서 평온하기를 기원하면서요. 시청해 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